이슈엔 토크 첫 번째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1900선을 겨우겨우 턱걸이를 했습니다. 시가 상위 종목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는데요. 주쌤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1900포인트가 아직 하방 경직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분은 어떻게 보시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등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두 번째입니다. 날개를 계속해서 달고 있죠. 자신이 이제 무슨 뭐 게임과 마찬가지 날개를 위쪽으로 우상향 만들고 있는데요. 음식료주가 약세장 속에서도 동반해서 상승을 했었습니다. 과연 더 가면서 주도로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갈 것인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세 번째입니다. 애플 폭락에 이어 문제점이 도래되면서 애플과 갤럭시 S4 관련 주들 일제히 하락 부분 모멘텀과 또다시 갤럭시 S4에 관련 주들은 수혜 모멘텀을 좀 가져왔는데요. 그만큼 희비가 교차를 했습니다. 과연 애플향 부품주에 저가 메리트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갤럭시 부품향 쪽으로만 집중을 해야 되는지 심층적으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오지 않아요. 떠난 버스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나라를 참 이렇게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좀 사랑해주고 감싸 안아주고 이뻐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면 빨리 나가든가 우리나라 시장이 없어지든가 지들이 감히.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도 공세가 오늘 좀 여전하게 꾸준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계의 방어 정도 좀 약한 모습 속에서 겨우겨우 1900포인트에 대한 턱걸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장 주요 하락 배경에 어떤 걸 가장 이분들은 체크해 봤는지 김선희 멘토. 네. 자, 오늘 뭐 선물 같은 경우도 벌써 3일 연속이네요. 매도세가 나가지고 있고 코스피에도 외인들이 지금 5일 연속 매도가 나가줍니다. 5일 동안 거의 1조가 될라 그럽니다. 거의 벌써. 네. 굉장히 많은 물량 이번 주 내내 한 주간 동안 나와주고 있는데 시장 자체 분위기 자체가 지금 글로벌 경기 전반에 걸쳐서 안 좋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좀 연출이 되고 있고 자, 독일 쪽에서도 한바탕 먹어줬고요. 그다음에 또 뉴욕 증시도 지금 테러 영향까지 조금은 좀 미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당연히 조금 재미없는 시장, 글로벌 경기 좀 나타나주고 있고 특히나 국내 시장보다는 메리트 있는 시장 자체가 자, 일본 시장이다 보니까 이번에 또 G20 회에서도 한번 브레이크를 걸려는 시도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국내 증시에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쌓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같은 시장 계속적으로 그래도 외인들 같은 경우는 매도세가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서도 최근 그래도 전기전자 쪽에 그래도 매수세를 이어져 왔는데 다시 조금 요 근간에는 매도세가 좀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삼성전자나 SK나 대부분의 이제 IT 관련주, 특히 애플 영향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빠지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도 오전 들어서 또 가파르게 또 하락폭을 좀 키워가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자, 중요한 점은 자, 코스피 지수가 PBR 1배에 해당하는 부분이 현재 이제 시가 현재 1900포인트 부근으로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서서히 지금 다시 한번 매수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저는 좀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지수를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업종별로 해가지고 코스피 지수를 제가 주봉으로 한번 크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주봉입니다. 자, 2011년도죠. 유럽발 리스크 이후부터 해서 바닥권 라인을 좀 연결해 본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금 현재 가격대가 매수하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자, 라인 거칠 때마다 한 번씩 반등을 좀 주기 시작하는데 조금 더 빠졌다가 갈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1850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한 1800 후반대 정도까지 1800 한 80에서 90 정도의 브레이크 걸고서 다시 반등을 좀 시도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럼 지금 부근 1900포인트 부근에서는 계속적으로 조금 매수를 하시는 전략으로 가는 게 가장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당연히 업종, 업황,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빠질 수밖에 없는 게 4월 증시입니다. 5월 증시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작년 내내 강조드렸던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부분 화학 안 좋다, 철강 안 좋다, 건설 안 좋다 수도 없이 얘기하면서 IT 업황만 계속 살아났었잖아요. IT 업황은 좋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증시 상승을 이끌 수 있는 부분 업종 자체는 당연히 IT주가 될 겁니다. 자, 건설주 중에서 그나마 대림산업이 실적이 좀 좋게 나와줘서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는 흐름인데 여타 다른 종목들은 좋지가 않다는 거죠. 자, 업황이 좋지 않은 종목들은 실적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실적 1분기 실적 외에도 2분기에 대한 어느 정도 예측치까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자동차 업황 역시 좋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업황 자동차 역시 미국 측에서 특히 재미가 없었고 또 하나 유럽 측에서도 10% 이상 자동차 판매량 전체적으로 감소한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또 1분기 실적 역시 영향을 미치게 뻔하죠. 그러면 강조드리지만 IT밖에 대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해답이 없는 것 같아요. 자, IT랑 방어적 성격이 강한 종목들밖에 그나마 좀 해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당연히 IT 종목들로 매수를 좀 하시고 지수가 조금 올라가기 시작해서 한 1950포인트까지 안착하는 순간이 되면은 이미 IT 관련주들 크게 상당히 많이 올라가 줄 겁니다. 꾸준하게 IT 관련주로 좀 매수하는 전략으로 해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초 다시 한번 코스피 지수 한 1920 이상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현재가에서 좀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 해주신 건 유가증권 시장 지금 현재 1900포인트 쪽에서는 공포를 완전히 사자라는 의견인가요? 그렇죠. 자, 하방 경직이 나왔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존 템플턴의 어느 정도 전략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1900 깨질 수는 있지만서도 확 너무 심하게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1880 정도까지가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최악의 경우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다시 외인들이 가격 메리트 최악의 경우는 몇 포인트요? 1880 정도로 1880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인들이 지금 어느 정도 좀 매수세가 다시 좀 들어올 확률이 그 가격대가 되면은 높아지지 않나. 항상 좀 코스피 라인에서 지금 제가 요 라인 보여드리는데 이 라인 깨고 내려가 이 부근에서는 항상 다시 한번 외인들과 기관들이 가파른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좀 들어왔기 때문에 지수 상승을 이때 항상 이렇게 이끌어줬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번 이런 포인트가 나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현재 기준에서 다른 업종은 좀 보지 말자. 결국 전기전자만 집중하자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기전자가 가장 대안밖에 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자, 1분기 실적 확인하셔야 되는데 아직 실적 발표 안 돼 있죠. 모든 업황들, 특히 뭐 조선, 마찬가지 철강, 그다음에 화학이나 건설 다 업황 안 좋습니다. 실적 당연히 좋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나마 몇 개 종목이 좀 좋을 수 있겠지만 그 종목들도 선별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나마 안전한 그리고 좀 기본 바탕이 돼 있는 우리 1차 강의 제가 영차 선언 말씀드리잖아요. 네. 영차 갈 수 있는 전기전자 업종으로 좀 편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들 좀 들으셨죠? 지수 하단 밴드에 대한 브레이킹 걸리는 자리가 1880포인트다라는 얘기를 좀 주셨고요. 그 의견 속에서 전기전자 업종만 집중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아무튼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단 밴드를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안성준 멘토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예, 역시 그 4월은 좀 잔인한 달인 것 같습니다. 예, 4월이 좀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시작을 했는데 좀 아시다시피 대북 리스크라든지 금리 동결이라든지 추경도 그렇게 큰 효과는 없었고요. 그리고 실적 패닉으로 지금 굉장히 투심이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민 교수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면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굉장히 갈팡질팡하고 고민하실 텐데 네.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지금 계속 1900 하단을 계속 두들기고 있단 말이에요. 네. 두들기고 있는데 설사 그게 정말로 진짜 바닥이라 하더라도 네. 계속 두들기다 보면은 순간적인 투매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다 믿고 있는 바닥이었는데 정말 그 진짜 바닥이면 그렇게 많이 안 올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지금 4월 달 들어서 지금 몇 번을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선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선 분할 매수 대응으로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 신규 진입자분들은 좀 약간 적어도 밑골이라도 한번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장에서도 결국은 조금 아쉬움이 많이 되는 보수죠. 그리고 또 종가 저가로 끝났거든요. 네. 특히나 그래서 조금 좀 밑골이라도 좀 확인을 하고 보수적 관점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 예, 오늘 역시 그 얘기인데요. 역시 맞아요. 특히나 이런 부분을 봐야겠죠. 종합지수의 1900포인트라는 것이 완벽하게 아주 두꺼운 콘크리트 벽이라고 한다면 그러더라도 맞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반등을 한다 그래도 점점 때릴 때마다 약해지겠죠, 두께가. 그렇다면 투자 심리가 위축이 한 번 더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무엇보다 오늘 대형주들의 하락세가 좀 두드러졌는데 그나마 삼성전자는 잘 버텨가면서 지수 쪽에 방어를 하다가 결국 삼성전자마저도 2% 부분에 대해서 하락 여파가 나니까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동향 그리고 아까 살짝만 말씀해줬지만 대형주 쪽에 보수적 관점 보자 아래꼬리 확인하고 했지만 대형 전략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시가총액 상위권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안성민 멘토. 그 시가총액 상위권 전략 중에서 이미
요즘에 좀 실적 때문에 많이 안 좋은 종목들이 맞아요. 있지 않습니까? 내관들이 뭐 건설이나 뭐 산업주, 소재주 이런 것들은 솔직하게 지금 제가 어떻게 감히 끊으라고 하겠습니까? 네. 예, 좀 많이 손실이 많이 나신 분들은 네. 우선은 좀 관망하는 자세가 좀 유효하고요. 일단 관망하자. 예, 예. 손절에 투매에 동참하지 말자. 지금 손절 자체가 좀 의미가 없는 늦었죠. 예, 손절 자체가 의미가 없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신규 진입자분들은 이제 그래도 가는 종목은 간다 이거죠. 네. 또 뭐 음식료 업종이나 뭐 아니면은 뭐 말씀했던 뭐 LG전자, 뭐 IT 관련된 주 그리고 요즘에 좀 통신주 많이 갈고 있지 네. 않습니까? 좀 이런 좀 강한 종목 기준으로 좀 계속 좀 관심을 두고 분할 매수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강한 종목 중에 업종 중에서 보시는 종목이 있다면? 저는 내수주 아니면 내수주. 네. 예, 통신주나 뭐 음식료 업종주 그런 게 또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적어도 다른 종목을 사시려도 좀 실적은 나온 다음에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적 가이던스랑 실적을 발표한 게 맞는지. 예, 맞는지 또 대림산업 또 엄청나게 급등하고 거의 급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니까 네. 네, 그런 종목을 좀 많이 좀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조사를 해본 게 아니라 네. 요즘에 좀 기관들이나 외인들이나 어떤 업종을 많이 사냐면 뭐 외인들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유통이나 통신 좀 중형주, 소형주 위주로 많이 매집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음식료업 그리고 종이목재 그리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으므로 좀 이런 업종들의 위주로 조금 포트를 구성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신규적으로 보셔야 할 분들은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는 내수 소비재 쪽에 좀 집중하자라는 의견이에요. 예, 그리고 또 제가 잠깐 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발표가 됐는데 네. 추경에 대한 좀 포커스 자체가 좀 중소기업 쪽으로 많이 갔단 말이죠. 중소기업 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좀 코스닥 업종 그리고 추경에서 직접적으로 좀 언급이 됐던 뭐 디지털 컨텐츠나 아니면은 바이오 헬스케어 그런 업종도 좀 관심 있게 물론 IT 당연히 관심 있게 봐야겠고요. 그런 종목 중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편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안성준 멘토, IT는 이미 포트에 차있을 만큼 많이들 코스닥 쪽에서 갖고 계실 거란 말이죠. 예, 그렇죠. 그러면 그 두 번째 업종으로 가져간다면 예. 어떤 거 보시겠어요? 지금 뭐 엔터 관련주도 살짝 언급하시는 것 같은데 컨텐츠 예. 쪽. 그 중에서 탑픽적으로 뽑는다라면? 엔터 관련주요? 네. 아니 뭐 엔터가 됐건 IT는 이미 보유하고 계실 거니까 그 다음. 저는 코스닥 업종보다도 지금 좀 많이 뜨고 있는 좀 통신 업종이 대형주 중에 통신 업종 뭐 종목 3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 3개 중에 대장주 네. SK텔레콤이나 네. 예, 그 정도 그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그래요. 결국 이제 코스닥 쪽에서 볼 수는 있지만 컨텐츠 부분 또는 엔터 또다시 모바일 결제 서비스 같은 거 볼 수는 있지만 차라리 그보다는 대형주 쪽인 통신 업종을 좀 SK텔레콤을 포트에도 좀 편입을 한다라면 트레이딩 관점이 좋지 않나 안성준 멘토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뇌관이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마지막 한 곱이다라는 여론도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김선임 멘토,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이미 손절을 놓치셨어요. 사실 대응 전략 어떻게 살펴볼까요? 네, 그렇죠. 뭐 IT 종목들 제외하고서는 아예 손절을 그냥 할 수가 없는 네. 부분이죠. 아예 다 빠져버렸어요. 특히 뭐 현대차, 기아차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오히려 조금 매수라고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전반적인 상황은 이런 것 같아요. 지수 자체가 지금 살아나지 않는 이상 1100포인트니까 어떻게 손절을 합니까? 당연히 지수가 좀 반등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지수 자체가 만약에 1970, 80 부분인데 이렇게 주가가 빠졌다 버리면은 저는 뭐 손절이나 아니면 초과 매수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지금은 오히려 손절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실적이 좀 그나마 양호한 종목들은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해답이 그 하나밖에 없지 않아요? 자, IT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LG전자 0.4%밖에 안 빠졌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너무 빠졌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고 대부분의 지금 삼성전자나 몇 가지 종목 제외하고는 그래도 IT주가 최근에 버텨주고 있습니다. 다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종목 지금 매수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꾸준하게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결국 솔직히 이제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자고요. 지금 이미 시장은 빠질 만큼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라이브에서 리딩을 잡을 때 꼭 얘기하는 게 이 키높이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종합지수 1900포인트에서 제대로 방어하고 있는 건 삼성전자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종목군들 업종에서 모두가 다 1,500포인트, 1,600포인트에 가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자, IT만 보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다른 종목 아예 쳐다보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기준엔 그렇습니다. 쳐다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큰 업종들 중에서 뭐 화학이나 철강이나 이런 큰 업종들은 쳐다볼 좀 필요가 없고 오히려 지금 IT를 제외한 다른 종목 쪽으로 보실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차라리 뭐 조금 이제 가벼운 종목들 여행 관련주들이나 카지노 관련주들이나 뭐 게임 관련주 그나마 좀 음식료 곡물가 하향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이 조금 그래도 추가적으로 한 10에서 10% 정도의 상승폭은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조금 음식료 업종이 지금 어깨 부분이긴 하지만서도 위험하긴 하지만서도 약간 그래도 다른 업종에 대비해서는 실적 부분이 조금 양호합니다. 그래서 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음식료를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시장이 이제 여기서부터 간다면 반등해서 전기전자 빼고 가장 빠르게 가는 거 음식료로 보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시장이 가게 되면은 네. 또 음식료는 브레이크가 걸릴 겁니다. 네. 음식료는 당연히 또 시장에서 소외를 받으면서 방어주 역할을 꾸준하게 다 했기 때문에 음식료는 더 이상 브레이크 걸리면서 횡보한 구간이 있을 테고 그때는 네. 조금 저는 정리하는 구간이라 판단이 되고 있고 그럼 시장이 간다 이제 여기서 그렇죠. 그럼 가장 빠르게 갈 종목 업종. 시장이 간다 그러면 당연히 IT주 중심으로 한 번 더 반등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네.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업종은 그나마 조금 업황이 나쁜 종목 중에서도 그냥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 개별주 중심으로 아마 움직일 겁니다. 지금 실적 1분기 실적 확인이 되고 있는 뭐 대림산업 같은 경우도 움직여주고 있고요. 여타 건설주나 화학주나 철강주나 다 필요 없고 그냥 실적이 좋은 개별주 중심으로 일단 장을 끌고 갈 겁니다. 그러면 그 뒤를 따라서 지수를 따라서 관련 업종 중에서 그나마 지수 영향으로 조금 반등을 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대장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IT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움직여주지 않을까. 그 시장을 아마 코스피 지수를 끌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김선윤 멘토의 의견을 주장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전기전자 결국 대장으로 빨리 치고 갈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이 업종별 부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업종 쪽에서 실적이 긍정으로 나오고 있는 종목의 개별적인 장세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업종을 묶어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쪽만 집중을 하자라는 의견이고 시장의 하락 모멘텀이 올 경우는 음식료가 마지막 10% 정도의 라이징 상승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안성준 멘토 같은 경우에는 예. 시장이 우리가 지금 빠질 만큼 빠지 이제 더 빠진다 어쩐다 이 얘기를 하지 말자고요. 무조건 간다고 보자고요. 이제 예. 가면 네. 여기서 어떤 업종이 제일 빨리 치고 갈 것으로 보십니까? 이미 다 저희 손절 라인을 놓쳤어요. 예. 들고 계세요. 힘들어요. 예. 그분들에게 희망을 준다면 예. 어떤 업종을 좀 강하게 보십니까? 그래도 그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건 IT죠. 확실한 모멘텀. 그러니까 IT IT는 다 제외하고요. 갖고 있고, 예, 예. 그렇죠. 그 IT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저는 좀 그 추경 쪽에서 네. 좀 해답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추경 쪽에서 해답을 찾아서 이제 추경의 경제가 선순환이 되면서 좀 내수에도 좀 온기를 뻗치고 그리고 또 코스닥 중소형주 그 추경에서 또 뭐 중소기업이랑 수출 주도 기업들에 대한 직접적인 그 지원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종목들이 진짜 간다면은 제일 빨리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결국은 이 두 분 다 의견은 조금 공통된 게 하나가 있어요. 무조건 시장이 간다. 그러면 IT 전기전자가 대장이다는 두 분 다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동의하거든요. 업종으로 못 간다예요. 결국은 개별주 종목으로 이제 실적을 바탕대고 있는 애들만 간다라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실적 일단 발표되고 나서 신규 진입자분들은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 두 분이 여기서요, 두 번째 이슈를 좀 다뤄보려고 했던 음식료는요, 간다예요. 시장이 빠지던 올라가던 상승 쪽으로 분명히 추가로 가지만 그 폭이 주도로 가긴 어렵다. 결국은 지금 현재 데이 트레이딩 관점 또는 스윙적인 관점만 봐야 된다는 의견에 두 분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기가 아플 정도거든요. 두 분 다 전기전자. IT 계속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우리 그걸로 완전 보더라고요. 간밤에 애플의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애플 관련된 일제히 오늘 애플향 관련된 종목군들이 모두가 좀 하락 모멘텀이 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속에서도요. 갤럭시 S4가 이제 국내 출시로 거의 임박해 있죠. 오픈이 다 됐고 스펙도 공개가 돼 있는 상태에서 희비가 갤럭시 S4 우리가 교차하는 모습들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 관련주들 이분들이 그렇게 무조건 대장이라고 말한 전기전자가 정말 대장을 할 건지 그리고 그 부품주 쪽에서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김선희 멘토. 네, 그렇습니다. 이미 뭐 코스닥 지수가 해답을 많이 보여줬죠. 답을 보여줬는데 코스닥 지수가 한 530포인트까지 무너져 내린 이후에 그때 가장 또 많이 빠졌던 저 업종들이 다 코스닥 중에서 IT, 특히 스마트폰 관련주, 갤럭시 시리즈 관련주들이었습니다. 이때 그런 급락을 보여준 이후에 다시 또 빠르게 올라갔던 종목들이 다 그 관련주 종목들이었거든요. 대부분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면서 다 수익을 또 냈고 또 제 가격으로 다 돌아간 모습을 좀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애플은 완전 진짜 어저께 400달러까지 무너졌다가 다시 좀 올라오긴 했는데 완전 반토막 났죠. 그냥 완전 400달러입니다. 이제는 400달러짜리 주식이에요. 지금 아이폰 5S도 좀 출시가 미뤄지고 있는 입장인데 아이폰 5S가 인기가 있을까요? 아이폰 5보다 좀 인기가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냥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 실적 역시나 실질적으로 어닝 쇼크 가능성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좋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좋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그 주가가 그대로 좀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종목 딱 두 종목만 볼까요? 대형주 중에서는 네. 자,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몇 프로 빠졌습니까? 4.79% 빠졌습니다. 급락해주면서 바로 4월 초에 보셨던 그 저가 부분가 다시 내려가줬고 또 네. 코스닥 쪽에서는 대표적인 종목 인터플렉스죠. 자, 인터플렉스도 계속 그냥 우하향하면서 애플 쇼크 이후부터 해서 주가가 회복을 지금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흐름 자체가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불안감이 듭니다. 인터플렉스가 그나마 좀 주가가 버텨주고 있는 게 삼성 쪽에도 납품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버텨주는 거지 네. 재미는 없는 모습. 그냥 애플 하면은 생각나는 게 인터플렉스라는 거죠. 여러분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점이 그쵸.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심리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당분간 이 관련주들은 약간 투자하기에는 보류,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애플 주가를 확인한 이후에 그 후에 그나마 좀 관심 갖고서 대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네, 그러면 오늘 삼성전자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 갤럭시 S4에 대한 수혜주는 또 희비가 분명히 극명하게 좀 상승 모멘텀을 좀 가져왔거든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좀 체크해 주시죠. 네, 제가 좀 그림을 하나 좀 뽑아왔어요. 자, 네. 삼성전자 관련주들 굉장히 많은데 지금 몇 가지 뭐 금속물 중에서는 한 종목을 제가 이제 한 종목씩만 찍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조금, 가장 탑픽만 찍어주세요.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만 좀 찍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금속 중에서는 자 KH바텍 역시나 KH바텍이 좀 최근에 주가 상승폭은 굉장히 양호하고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있다. 그래서 KH바텍은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스피커 부분에서는 크게 관심 가질 조금 필요는 화면을 좀 없어 올려주시죠. 보입니다. 네. 자,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자 주기판 쪽에도 크게 관심 필요 없고 가장 이제 케이스 쪽에서 요즘에 좀 화두가 있는 게 있어요. 좀 인기를 좀 끌 종목. 바로 이제 여기는 나와주지 않지만서 그래도 인탑스와 모베이스는 이미 좀 너무 많이 올라줬죠. 네. 그 종목들 말고 제가 두 가지 종목을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제 백산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네네. 네, 백산이라는 종목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이, 자, 덕성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자, 이 두 가지 종목이 있는데, 오늘 좀 이게 루머인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는데, 갤럭시 S4 쪽에 납품이 되는 케이스가 백산이랑 덕성 쪽에서 좀 납품이 되는 쪽으로 알고 있었는데, 일부가 들어간다. 일부가 들어간다 알고 있었는데, 백산 쪽에서는 안 들어간다. 또 네. 이런 좀 루머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덕성의 주가가 오늘 이어서 급하게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서도 네. 조금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는 덕성 쪽으로 조금 가닥이 좀 그나마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덕성이 아직 시가총액 자체가 지금 이게 700억짜리예요. 그러면 모베이스도 1000억 원 아래에서는 기관들의 매수세가 없었던 부분인데 1000억 원 위로 올라갈 경우에는 덕성 같은 경우도 조금 모베이스 같은 주가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끼가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덕성 같은 경우도 조금 관심 있게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FPCB 쪽에서는 당연히 플렉스컨과 삼성전기는 무조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삼성전기 대형주 중에서 한번 움직여준다면은 가장 빨리 먼저 튀어갈 수 있는 종목이 자,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지금 주가가 좀 흔들렸지만서도 그래도 꾸준하게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 자, 그리고 터치스크린 패널 쪽에서는 당연히 LG 디스플레이 쪽을 말씀드려보겠고, 자, 카메라 모듈 또 역시나 삼성전기입니다. 자, 요즘에 좀 많이 오르고 있는 코스닥 종목 중에 하나가 있죠. 자, 어떤 종목이죠? 자, 캠시스입니다. 캠시스가 주가가
요동을 치고 있는 흐름인데 좋은데요? 네, 굉장히 잘 올라가지고 약간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한 번 더 상승을 줄 수가 있겠지만서도 대형주 쪽에서 카메라 모듈 관심이 있으시고 또 좀 더 많은 모멘텀 있는 걸 보시려면은 삼성전기를 사셔야 되고 카메라 모듈 쪽에서 좀 그나마 한 번 더 반등을 줄 수 있는 모멘텀을 찾으신다면은 저는 요 캠시스를 한번 좀 작은 종목이지만서도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갤럭시향 부품들을 좀 다양하게 좀 살펴주신 것 같은데 오늘 준비 애쓰셨어요. 네.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그러면 탑픽적으로 보는 게 삼성전기, 그다음에 캠시스, 그다음에 덕성 정도를 좀 관중에 넣어놓고 봐도 될까요? 네, 그래서 좋습니다. 특히 뭐 대형주 보실 분들은 삼성전기가 분명히 꼬리 달고 올라갑니다. 당연히 가는 종목인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은 종목 바로 삼성전기인 거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아실 테고 당연히 1등 종목 중에서는 뭐 삼성전자가 되겠죠. 그렇죠? 자, 코스피 중에서 두 종목은 삼성전자와 삼성전기를 보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코스닥 쪽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자, 덕성이나 자, 캠시스 쪽에서 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탑픽 종목까지 딱 준비했는데 오늘 좋은 고급 정보들이 좀 제대로 된 알찬 정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안성준 멘토는 오늘 이 사태를 좀 어떻게 결국 왜냐면 이 애플은 말도 안 된다 거품이다라고 결국 반토막이 났어요. 예. 근데 이 애플향 종목들이 예. 계속 이탈이 나갈까요? 근데 그 당분간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가려면 당연히 그 제품이 많이 팔리던가, 그렇죠. 제품이 많이 팔릴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던가, 아니면은 신제품이 나온다는 기대감이 있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 이거죠. 그리고 그런 신제품 같은 것들이 다 이제 하반기 이후로 미뤄졌기 때문에 관련 주식은 당분간은 좀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갤럭시 S4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 김선일 멘토가 보여줬던 종목 집중 관심 받아야 될 종목 중소형주 가운데 시세 지금 탄력이 상당히 좋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 중에 종목군들 안성준 멘토가 봤을 때는 그런 종목도 계속 따라가도 될까요? 근데 예전에 너무 중구난방으로 올랐단 말이죠. 그렇죠. 너무 중구난방으로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이 올랐는데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전략은 네. 우선은 조금 실적을 보고 이제 기대하고 있는 실적을 보고 확인하고 사자 이겁니다. 네. 그런데 실적이 발표가 돼서 정말 기대하고 있는 실적이 나가게 되면은 이제 그 종목은 오르게 되겠죠. 근데 오르는데 따라붙지 말고 실적을 발표한 다음에 약간 눌릴 때 2분기 실적을 기대를 하고 따라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들으셨죠? 지금 아무리 달려간다고 하더라도 실적 좀 보고 하자. 계속해서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안성준 멘토 같은 경우는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모두 다 실적 쇼크가 좀 계속 발생되니까 돌다리도 두들기고 가자. 신규 매수할 분들은 실적 확인하고 가자라는 내용까지 오늘 이슈앤토크 여기서 상세하게 좀 살펴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IT 부분들의 흐름들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